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로잉 명령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선에 관련된 명령어들, 원에 관련된 명령어들, 기타. 빠르면 오늘 하루, 안 그럼 내일까지 이틀 상황에 봐서 오늘이나 혹은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 관련 명령어입니다. X라인과 레이.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쓰고, 레이는 2분의 1짜리입니다. 반만 무한대의 선으로 그릴 때 씁니다. 그래서 반무한선이에요. 이 무한선의 2분의 1이 되는 선, 그게 레이입니다. 자, 먼저 X라인부터 보죠. X라인,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 이게 X라인과 레이입니다. X라인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나옵니다. 컨스트럭션 라인, 레이. 보시면 어포인트, 통과점을 하나 입력해 달랍니다. 스루 포인트. 자, 여러분도 해보시죠. 제가 90도로 놨기 때문에 그런데 30도로 놓게 되면 이렇게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자, 이렇게 금방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다시 볼까요? X라인. 호리젠탈과 버티컬이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네,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앵글이요.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예를 들어서 130도라고 하면 이렇게 130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59도, 그리고 앵글 59도. 그러면 59도로 가는 무한대의 선. 내가 각도를 써주는 겁니다. X라인, 앵글.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엔터 앵글 오브 X라인. X라인의 각도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9도. 그러면 59도로 그려지는 무한대의 선이 그려집니다. X라인, 라인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제가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이 두 선에 이렇게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이등분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이등분선을 그리고자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서클, 그 다음 트림, X라인, 원점, 그 다음 미드포인트. 그럼 이등분선 되는 거 맞습니까? 자, X라인, 바이섹트, 원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등분선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이등분선을 우리가 종종 그려요. 이등분선을 종종 그립니다. 이등분선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클, 그 다음 트림으로 바깥쪽 자르고, X라인, 원점, 미드포인트.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X라인, 여기 있는 바이섹트, 원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간단하게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레이어를 먼저 맞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몇 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X라인, 중심점을 지정하고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다시 X라인, 앵글 51도. 다시 X라인, 앵글 100도. 자요. 중심선
금방 맞춰지죠. 내가 이 선과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좌표를 써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여지껏 우리가 얘네들을 그릴 거였다면, 이런 선들을 그릴 거였다면 좌표를 썼을 겁니다. 골뱅이 100만큼 51도 방향, 골뱅이 뭐 100만큼 100도 방향,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X라인을 쓰기 시작하면 상대 극좌표 쓰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요. 자, 옵셋 64mm, 옵셋 72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mm, 반지름 64.4mm, 반지름 10.4mm, 반지름 20mm. 자, 옵셋 반지름 10.4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다시 한번 또 트림, 옵셋 20mm,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한번 트림, 옵셋 3mm, 다시 옵셋 3mm, 트림, 자,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2.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다시 서클 TTR, 다시 트림. 자, 옵셋 3mm, 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서클 반지름 7.2mm, 옵셋 7.2mm,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16mm, 옵셋 16mm,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트림, 네. 옵셋 3mm. 자, 트림하게 되면 네, 이와 같이 필요 없는 선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죠. 서클 TTR 반지름 16,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X라인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선들을 주로 사용해요. 중심선에 이런 기준이 되는 선들 있죠. 이런 선들을 주로 X라인으로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그릴 때, 그리고 도면을 그리기 시작할 때 주로 X라인을 사용합니다. 밑으로 한번 하나만 더 내려볼까요? 자, 이런 과제물들이 있습니다. 자, 얘를 그릴 거예요. 먼저 수량을 보세요. 6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선과
이 선의 사이 각도는 60도인 걸 압니다. 360도에 한 바퀴니까 나누기 수량, 그러니까 6개가 나와요. 60도.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 각도는 60도예요. 자, 이만큼 90도이고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30도죠. 자, 보시죠. 이거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3mm, 트림 자요. 서클 3.5.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X라인은 이와 같이 기준을 잡을 때 처음에 도면을 시작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자, 레이는 반만 무한대의 선입니다. 레이 시작점 지정하고 통과점 지정하면 어떤가요? 반만 무한대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렉탱하고 폴리곤을 설명할 겁니다. 렉탱은 사각형 그리기고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자, 렉탱하고 폴리곤 명령어는 여기 같이 들어있고요. 렉탱과 폴리곤은 이 두 명령어의 특징은 폴리선입니다. 폴리라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옷 사실 때 옷 질감에 대해서 좀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보면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옷 질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앞에 폴리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 무슨 뜻이냐면 화학식에서 주로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분자와 분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폴리 뭐뭐뭐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폴리라인이라는 건 라인과 라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써야 돼요.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합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굵은 선, 가는 선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게 폴리라인의 특징입니다. 폴리라인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선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는 폴리선입니다. 둘 다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먼저 렉탱글.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좌우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렉탱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 건데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렉탱글. 자, 퍼스트 코너 포인트 첫 번째 점이고요. 어더 코너 포인트인데
대각선이라 그랬어요. 그죠? 가로, 세로. 기억나시는 거 있죠? 상대좌표예요. 네, 상대좌표로 그립니다. 골뱅이 100, 100. 그러면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렉탱글 골뱅이 420, 297. 이게 A3 도면인 거죠. 옵셋 10mm. 안쪽으로 이렇게 10mm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도면 크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테두리 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테두리 선을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데 A0, A1은 테두리 선이 20mm입니다. 도면 테두리 선 A0, A1은 20mm고요. 그 다음 A2 이하 10mm입니다. 재본할 때 왼쪽만 25mm 줍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와 같이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을 그립니다. 옵셋을 하시면 돼요. 10mm 옵셋을 하든 20mm 옵셋을 하든. 그러나 이 사이즈에 맞춰서 A0, A1은 20mm, A2 이하는 10mm. 그리고 도면을 책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면이 굉장히 많아요. 한 장, 두 장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장, 30장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도면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재본을 해야 돼요. 재본할 때는 왼쪽만 25mm 주시면 돼요. 재본할 여백입니다. 이거 왼쪽만 25mm 주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1키 기억나시죠? 자, 테두리 선 선택하고 보시면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글로벌 위드라는 값이 있어서 이 값을 굵게 주시면 선이 굵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하시면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엘리베이션이라는 옵션을 안 쓰고요. 티크니스라는 옵션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이 두 개는 3차원 명령어라 그렇습니다. 3D에 관련된 명령어고요. 맨 뒤에 width라고 하는 값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width 10mm. 자, 10mm짜리 굵은 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width 5mm. width 0. 자, 이렇게 다양한 굵기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필렛과 챔퍼가 있는데요. 렉탱에 보시면 필렛과 챔퍼가 있는데 얘는 명령어로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다 별도로 적어놨어요. 명령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렛과 챔퍼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시 렉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렛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자, 바로 여기 필렛과 챔퍼가 명령어로 존재합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라인, 그 다음 라인, 다시 라인.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세 부류의 선을 그렸습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만나는 선, 모서리가 긴 선, 모서리가 아예 만나지 않는 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그려보시죠. 자, 필렛과 챔퍼는 못깎기, 그 다음에 못대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깎기, 못대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에 모자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그죠? 모서리란 뜻입니다. 모서리. 필렛은 모서리 깎기란 뜻이고 챔퍼는 모서리 따내기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요.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것.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따내는 것. 이걸 챔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모서리를 손으로 이렇게 가만히 만져보세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돼 있죠. 그죠? 이런 모서리 부분들 동글동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들. 그죠? 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모서리를 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냅둬도 됐는데. 만약에 그냥 냅뒀으면 손 다칠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특히 기계 쪽에서는 기계 부품이 쇠붙이잖아요. 모서리가 날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서리를 반드시 처리를 해놔야 돼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든지 아니면 사선으로 잘라 놓든지. 여러분들 여기 1층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1층에 강화유리로 돼 있죠. 그 강화유리 모서리 만져보셨나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진 않아요. 강화유리는 동글동글하게 못 깎습니다. 대신에 모서리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져 있는 거죠. 따여 있는 거죠. 모서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따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꼭 손잡이를 잡지 않더라도, 유리문을 잡더라도 다치지 않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네, 두 가지예요. 그래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필렛과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내는 챔퍼. 그러니까 모서리 처리하는 명령어입니다. 네. 그러면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냅니다. 그렇다면 원으로 깎아내는 거잖아요. 원에 반지름을 줍니다. 챔퍼는 지금 보다시피 사선으로 잘라내고 있죠. 챔퍼는 값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리입니다.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 두 개를 주는 방식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이각도. 각도를 주는 앵글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모서리를 보죠. 먼저 필렛부터요. 자, 필렛. 그러면 여기 설정값이 나옵니다.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모드 이퀄 트림, 자르기 모드랍니다. 그리고 반지름 0. 그래서 라디어스, 반지름 값을 바꿔야 돼요. 자, 제가 라디어스를 누르고 반지름 10으로 고쳤습니다. 자, 모서리 잘 되어 있죠? 첫 번째 모서리 클릭, 두 번째 모서리 클릭.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였나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이 많이 남네요. 필렛 봅니다. 반지름 10이 들어가 있네요. 자, 클릭. 어떤가요? 긴 선들이 깔끔하게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긴 선들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을 보시면 바로 여기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죠. 네, 필렛을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돼요. 렉탱 필렛 0, 그 다음 필렛 라디어스 10, 그 다음에 폴리라인. 자, 어떤가요?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입니다. 자, 32번 과제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내리시면 요 과제물이 있습니다. 자, 레이 180도 선 하나, 그 다음 90도에서 30도 더 간 60도 선, 그 다음 270도에서 30도 더 간 300도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라인을 그리는데 이 바깥쪽에 조그만 원에서 안쪽에 큰 원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해하기 좋은 게 이렇게 작은 원끼리 큰 원끼리 연결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원에서 큰 원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즉 접선에서 접선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아이고, 잘못 들어갔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 다음 옵셋 5mm입니다. 5mm 바깥쪽으로 옵셋 하는 겁니다. 여기 선 잘못 들어갔네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 쓰는 겁니다. 여기가 반지름 30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그 다음 트림으로, 자, 이렇게 잘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필렛을 쓰면 됩니다. 확인하세요. 트림 모드이어야 됩니다. 노 트림 모드는 안 돼요. 자, 라디어스 30, 자, 어떤가요? 금방 되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쪽은 반지름이 4mm 짜리입니다. 필렛 라디어스 4mm, 트림, 다시 필렛 라디어스 2mm, 이렇게요. 그 다음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짜투리 선이 남아요. 여기 끝에 짜투리 선이 남습니다. 그래서 필렛 라디어스 0으로 해서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반지름 0이면 이렇게 됩니다. 선 싹 정리돼요. 자, 옵셋 3mm. 나머지 트림. 옵셋 3mm. 다시 한번 트림. 나머지 다시 이레이즈. 자,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챔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사선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1번과 거리 2번 이렇게 거리 두 개가 필요해요.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하고,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각도요. 거리와 각도 방식, 이걸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챔퍼 보시면 역시 트림 모드이고 디스턴스 1, 0, 디스턴스 2,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턴스, 거리 방식, 앵글, 각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방식입니다. 똑같이 제가 10 쓰고 엔터, 다시 10 쓰고 엔터. 자, 첫 번째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뒤로 10mm 이렇게 후퇴합니다. 다시 누를 때 10mm가 이렇게 후퇴되어져서 선을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트림 모드이기 때문에 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보세요. 아예 여긴 선이 없잖아요. 그래도 선을 연장시켜서 완성시켜 줍니다. 다시 봅니다. 챔퍼 디스턴스 0, 0.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이 깔끔하게 필렛처럼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챔퍼, 이번엔 앵글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거리예요. 그 다음에 사이 각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앵글.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챔퍼 랭슨 on first line. 첫 번째 선의 길이 10mm. 그리고 엔터를 치면 챔퍼 앵글 from the first line. 첫 번째 선에서 얼마나 내려갈지 각도를 넣어주세요. 45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렉탱글을 볼까요? 자,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챔퍼 똑같아요. 하나씩 클릭하면 한 군데만 들어가겠지만 여기 똑같이 폴리라인이 있단 말이죠. 자, 디스턴스 방식이고 10mm 엔터, 10mm 엔터. 자, 동시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마찬가지예요. 렉탱글, 여기 챔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mm 엔터, 10mm 엔터.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챔퍼, 폴리라인. 자,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다각형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인데 이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두 번째는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다각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원의 내접, 외접 중심점을 필요합니다. 원도 필요해요. 자,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하나, 둘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폴리곤을 해보겠습니다. 폴리곤,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육각형이요.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의 중심인가요? 아니면 엣지, 모서리 방식인가요? 자, 폴리곤을 그리는 방식이 세 가지라고 했죠. 원의 내접, 외접. 그러니까 원의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원의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알고 있는 경우는 엣지예요. 자, 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럼 시크라이브드 어바웃 서클. 단어가 어렵죠.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인이 두 번 나왔네요. 그죠? 인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 안에 인시크리브드 내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서큐럼 시크라이브드는 외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에 외접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자를 찾아보시면 돼요. 인 안쪽으로 내접하는, 없는 건 외접하는. 자, 내접하는. 자, 그리고 나서 캐드가 물어봅니다. 라디어스 오브 서클,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반지름 50 엔터. 자, 원에 내접하나요? 다시 봅니다. 육각형입니다. 원의 중심 여기 맞춰주고요. 서큐럼 시크라이브드, 반지름 50. 자, 외접하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이에요. 다만 이번엔 엣지로 갑니다. 모서리의 길이가 50이란 뜻이죠. 모서리 하나를 그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캐드가 계산합니다. 엣지. 그러면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이랍니다.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세컨드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두 번째 점. 자, 지정해 주면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바닥을 그리면 되죠. 50 엔터.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 육각형. 그때 우리 이거 캐드 처음 시작할 때 칠각형 못 그렸어요. 그죠? 폴리곤, 칠각형, 엣지. (50) 어떤가요? 칠각형도 그냥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폴리곤도 폴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속성창 띄우고 글로벌 위드를 주니, 자, 어떤가요? 선의 굵기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선택하면 이와 같이 한 번에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도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입니다. 도넛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 있네요, 도넛. 도넛은 원이 이렇게 두 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즉, 지름을 두 개 입력하면 됩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제가 10mm 주도록 하죠. 10mm.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30mm. 어떤가요? 도넛이 만들어졌나요?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1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바뀌었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똑같으면 원처럼 그려집니다. 다시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 그러면 이와 같이 도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플라인입니다. 자, 스플라인이 이렇게 두 종류의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스플라인이 두 종류 있어요. 자,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누르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가 나와요.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렉탱글, 챔퍼, 자, 골뱅이 50,50, 다시 골뱅이 50,50, 다시 골뱅이 50,50, 다시 한 번 더 골뱅이 50,50. 자, 그냥 복사해도 돼요. 내가 아직 여러분들이 복사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트 커브는 이렇게 갑니다.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에요. 이렇게. 내가 포인트를 클릭해주면 해당 포인트를 통과하는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게 CV 커브입니다. 아니, 피트 커브입니다. 그에 비해서 CV 커브는 뭐냐? 얘는 접선으로 돌아가는 선입니다. 접선이에요. 접선. 이렇게요. 접선으로 가는 겁니다. 접선으로 곡선 반경을 계산하는 걸 CV 커브라고 합니다. 보시면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곡선 반경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X라인,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그렸고요. 서클, 반지름 30, 서클, 반지름 50. 자, 트림으로 1차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 다시 트림으로 한쪽을 이렇게 작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100mm가 되고 여기는 길이가 60mm가 되겠죠? 자, 센터 방식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차되는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 반대되는 점 클릭하고 나머지 반대되는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중심점, 그 다음에 축의 첫 번째 점, 축의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타원을 그려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끝점입니다. 축의 끝점이에요. 이렇게 양 끝점을 클릭해 줍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미 중심점이 나오기 때문에 끝점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엘립스 끝점, 끝점, 그 다음 다시 끝점. 그러면 금방 그려져요. 한번 해보실까요?